현재 집값 하락이 3개월 만에 마이너스 80%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화 가격으로 지금 하락률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집값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모든 집값.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모든 것은 달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달러 기준으로 지금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0%까지 이른 곳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소 충격적이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 가격이 실화냐? 이거 실화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송도 아파트 반년 만에 진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토막으로 끝나지가 않죠. 반토막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이거 좋아하잖아요.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주식, 비트코인 그렇게 하지 마라. 작년 초부터 다 반토막 났잖아.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마이너스 50%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달러 기준 해보세요. 달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1100원에서 1400원. 마이너스 30%.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달러 대비 가치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절하가 됐죠. 절상이 아니고 절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플러스 마이너스 50% 다음에는 단순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지금 집값이 마이너스 80%까지 된 곳이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줍줍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줍줍. 어제 기사 보셨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줍줍.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2억만 줘도 원금 2억이에요. 원금 2억. 마이너스 80%. 자, 이런 일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신고가 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반토막 나는 아파트들도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자, 6억대에 팔렸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넉 달이 아니에요. 3달이에요, 3달 사실은. 우리가 신고 기준을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지금 집주인 하나고, 뭐, 쇼 붙인다고 하죠. 사실은 이거는 3달이에요, 3달. 자, 여러분들 마이너스 80%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일본이요, 30년 걸렸습니다, 30년. 이 일본이 시장이죠. 일본의 부동산 시장. 잃어버린 30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30년 해서 주택 가격이 외곽지 중심으로 해서 80%가 반토막에 반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은 30년 걸렸어요. 그런데 도쿄 중심가나 지금 뭐 해안가 아주 좋은 입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신주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0%가 됐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일본이 30년 걸린 거를요. 이 대단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한 민족이에요. 30년 걸린 거를 마이너스 80%를 3개월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이 기네스의 기록입니까? 기네스북에 지금 오를 만한 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손 모아서 한번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고. 자, 30년 동안 일본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갔죠. 천천히.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바로 우리가 이거를 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그냥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종목을 이렇게 점상으로 가죠. 뭐 이런 그래프 이런 거 없어요. 아주 우리가 지금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상장 폐지 종목들 하한가 그냥 연달아 칩니다. 하한가 이게 점으로 칩니다. 점하. 이거를 전문용어로 점하라고 합니다. 점상 점하.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점하로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일부 지역들이 일본이 30년 걸린 거를 3개월 만에 달성했다. 그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어느 아파트가 이렇게 됐냐 보니까 인천의 송도 마리나베이, 더샵 마리나베이인데 6억 5천에 진짜 실거래가 된 거예요. 중개거래가. 자, 이 아파트가 6억 5천에 된 거예요. 8월 1일 매매 실거래가 된 거죠. 진짜 3개월입니다. 3개월. 5월부터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은 뭐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저층이 한 12억 정도. 고층이 이제 뭐 호가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억 5천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6억 5천. 마이너스 50%죠. 맞죠? 그리고 이것을 달러로 우리가 환산하게 되면은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80%입니다.
진짜 이렇게 됐다. 실화다. 일본이 30년 걸린 거를 우리나라는 3개월 만에 이거 달성했다. 점하로. 네, 이것은 결국에는 팩트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은 지금 8월에 0.45% 떨어졌고, 자, 이게 0.45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0.45. 여러분들 무슨 가뭄에 콩나듯 이거 뭐 떨어진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거의 한 지금 이제 10년이죠, 10년. 12년도 12월이니까 거의 10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거예요. 10년 만에. 왜 0.45가 최대폭이 엄청나게 하락률이 크냐면요. 이 중에는 신고가 치는 아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한강변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뭐 강북 쪽도 마찬가지죠. 한남 쪽. 네, 신고가들 치는 곳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0.45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0%가 떨어지는 곳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안 떨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나눈 겁니다. 평균을 나누면은 0.45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진 거다. 네, 일반적으로 떨어졌던 곳들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 12월 이후 최대의 낙폭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또 뭐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0.45% 떨어졌고 전국은 0.51% 떨어졌죠. 그래서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0.92% 1% 정도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는 더 심각합니다. 마이너스 1.40% 네, 떨어진 거죠. 서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이거죠. 하락장의 양극화입니다. 하락장의 양극화. 이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의 양극화. 그러니까 하락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요. 올라갈 때도 무섭지만 올라갈 때는 사실 지금 상승률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우리가 우량 종목과 비우량 종목이 나눠지는 기준이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실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본실력. 항상 하락장에서 본실력 딱 드러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금 자, 모든 것이 다 아파트가 다 떨어지냐?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전세값도 같이 동반으로서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0.45. 수도권 0.62%, 서울이 0.25% 떨어졌는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상승이죠. 금리 상승에 따라서 월세는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세 값은 전국이 0.2%, 수도권은 0.1%, 서울은 0.12%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팩트를 딱 보게 되면은 팩트입니다. 어떤 팩트입니까? 매매가. 매매가는 어떻게 됐어요? 하락했죠. 또 하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세가. 전세가는 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상승한 것이 무엇입니까? 월세는 상승했어요. 월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월세는 무엇 때문에 상승했냐? 금리 때문인데, 자, 매매가 중에서도 우리가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매매가는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네, 이게 무엇이죠? 실수요가 있죠. 아파트를 정말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죠? 가수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내일이 더 비싸지니까 오늘 당장 사야겠다. 그런 게 가수요가 붙게 되는 거죠. 3번이 무엇이죠? 투기수요. 짧게 치고 빠지기. 여기 아파트 올라간다니까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뭐 갭으로 들어가든가. 이거죠. 그런데 시장이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락장. 하락장으로 가게 되면요. 심각해진 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 가수요와 투기수요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왜? 하락장에 누가 가수요가 없습니까? 누가 여기서 투기를 하겠습니까? 남아있는 건 실수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부동산에서 실수요 시장은 뭡니까? 전세 시장하고 월세 시장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은요, 100% 실수요 시장이에요. 부동산에서 여러분들 맞박이 잘 찍어야 됩니다. 부동산 하락기에서 나타나는 요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요인들이 무엇입니까? 하락장. 100% 실수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100% 실수요 시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책에 제 방송을 보시고, 네, 이게 멍 때리지 마시고 공책에 좀 받아 좀 적으세요. 부동산 하락장은 100% 실수요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양극화가 최악에 나타나고 하락의 속도가 일순간에 가팔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심리라는 부분들이 아예 없어졌어요.
심리라는 부분들은 가수요와 투기수요에서 나타나는 거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포밖에 안 남은 겁니다. 공포. 왜? 실수요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실수요 시장은 누가 갑니까? 실수요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월세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세 가격만 올라가고 전국에 있는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다 하락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안 떨어지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장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 양극화가 정말 진국입니다. 진국. 거기서 진검승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는 일본 시장에서 우리가 보셨죠. 일본 시장이 30년 동안 마이너스 80%, 90%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17배 올랐습니다. 17배. 평당 1억이 평당 17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락장이. 왜? 100% 실거주 시장,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네. 본 게임이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하락장에서 부동산은.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월세 시장으로 가고 있는 요인들, 매매 시장, 전세 시장은 100% 실수요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100% 무엇으로 됩니까?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성적. 무조건 이성적 판단이에요. 투자 수요, 가수요가 투기 수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금리 이런 트널들이 더 금리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요일들 때문에 월세 시장으로 가고 있다. 월세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과자라면 이것만 올라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재화가 있습니다. 그냥 공상품, 모든 공상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콩나물 뭐 있죠. 콩나물도 있고 뭐 짱깨 뭐 짜장도 있습니다. 모든 라면도 있죠. 뭐 빵도 있고 과자도 있는데 유일하게 떨어지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네, 그것이 뭡니까? 부동산 매매가와 그다음에 전세가. 나머지는요 다 올라갑니다. 안 떨어져요. 짜장면 값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라면 값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안 떨어지죠. 네,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만 떨어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러면 향후 추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은 뭐라고 했죠? 부동산은 오토바이가 아니라고 했죠? 부동산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왜?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부동산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이 항공모함은요 유턴이 안 돼요. 빙글빙글 돕니다. 이거 유턴 알면요 오토바이는 어떻게 됩니까? 유턴 바로 되죠. 자동차 유턴 바로 되죠. 그런데 항공모함은요 빙글빙글 이렇게 돕니다. 빙글빙글.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요 지금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항공모함 이제 유턴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떨어졌다가 유턴을 이렇게 하게 되죠. 항공모함 이렇게 간다고 했죠. 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했죠. 유턴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부동산도 저는 올해 말이 아니면 내년 봄 정도 되면은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거예요. 일본이 30년만큼 떨어질 거를 지금 3개월 만에 다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문제되는 거예요. 턴을 못 한다는 겁니다. 상승 턴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질질 끕니다. 질질 끌어. 항공모함 유턴하듯이 질질 끕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락장의 시세는 저는 올해 말에 아니면은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로 인해서 떨어지고 있죠. 금리가 그 상황에서 일단락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금리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세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올라가거나 영원히 내려가는 금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락 시세는 시간이 갈수록 완화된다. 그리고 올해 말 12월 정도 기점으로 해서 내년 봄까지는 급락에 대한 시세보다는 오르지를 못하나 숨고르기, 그래서 침체되는 국면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정답지 중에 하나다. 공책에 받아 적어라. 맞박에 치시라. 감사합니다.